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는요. 자, 우리 전기용역 및 공사 재료입니다. 자, 3회입니다. 자, 1번부터 볼까요? 자, 20문제를 지금부터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쌍방향성 2단자 사이트를 구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요. 두 개를 묻고 있네요. 하나는 쌍방에 있으면 뭐가 있을 거고요? 단방향성이 있을 거고요. 자, 여기 2단자 소자가 있고요. 또 몇 단자가 있냐면 4단자 소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주어지는 SCR, 트라이액, SS, 그 다음에 SCS를 본다고 하면, 자, 일단은 이 형태를 보면요. 이건 뭐죠? 단방향이고요. 이거 쌍방향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 주어지는 형태를 본다면, 우리 단방향하고 쌍방향을 구분해 놓는다고 하면, 우리 대표적인 소자가 사실은 트라이액하고요. 사실은 SCR이 거의 대부분은 이제 시험 문제에서 많이 튀어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트라이액하고 그 다음에 SCR은 아닙니다. 자, 여기는 몇 단자 소자냐면요. 3단자 소자고요. 트라이액도 우리는 3단자. 요거 2단자 소자고요. 요건 4단자 소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묻고 있는 것은 이렇게 묻고 있죠. 쌍방향성이면서 몇 단자 소자라고요? 2단자. 사실 요것만 알아서 답 찾는 데서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인가요? 3번 답이 됐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우리 충전 방식이 총 7가지가 있어요. 뭐 회복 충전, 급속 충전, 그 다음에 세류 충전, 부동 충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충전기가 부담하되 비상시 일시적인 어떤 부하의 어때 딱 흐르는 그때의 어떤 비상시에 어떤 흐르는 전류 그것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충전 방식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충전한다고? 축전지가 충전한 그런 충전 방식 우리가 뭐라 하나요?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거 하나 볼까요? 균등 충전은요. 뭐가 생겼을 때요? 전위차가 생겼을 때, 그죠? 전위차가 생겼다. 자, 전위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우리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행해지는 충전 방식을 우리 뭐라 한다? 균등 충전 방식이란다. 요거 두 개는 좀 기억을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의 답은 뭐가 되나요? 부동 충전 방식이 답이다. 이렇게 확인하시면서 답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듯 싶네요. 자, 우리 3번이 조금 염두에 공부를 좀 하셔야 될 문제죠. 자, 여기 주어지는 거죠. 자, 보시면 우리 형태를 보시면 거기에 저항용접이 있네요. 자, 저항용접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겹치기 용접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맞대기 용접이라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런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는데 용접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용접하고 관련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뭐 눈 감고도 왜 본인이 직접 해보니까 그죠? 금방 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생각보다 찾는 것이 좀 까다로울 듯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맞대기 용접에는요, 우리 형태 보면 서로 맞대서 하는 건데, 자, 맞대기 용접 같은 경우는 거의 형태를 보시면 크게 맞대기가 두 개가 맞대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외우기는 편합니다. 업셋하고 플래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정확한 명조면 업셋 맞대기 용접 이렇게 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우리가 충격 용접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 세 번째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 조금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 정확한 용어는 여기 맞대기까지 집어넣어서 답을 푼다. 자, 그럼 여기도 몇 개가 있냐면요. 겹치기 용접에도 3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프로젝션 용접이라고 돼 있거든요. 자, 우리 프로젝션 용접이라는 건 영어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우리 보편적으로 돌기 용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돌기 용접. 자, 요거를 저기 나와 있는 뭐라 한다고요? 프로젝션. 영어로 튀어나와서 답을 찾기요. 프로젝션이 뭐지? 아마 이렇게 해서 답을 찾기가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돌기 용접, 그죠? 그 다음에 점 용접, 그 다음에 뭐죠? 심 용접이라고 한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냥 체크 정도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기 용접이 뭐에 대해 된다고? 이렇게 되는 답은 몇 번입니까? 우리는 4번. 이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될 듯 싶습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요. 자, 열차가 곡선 궤도를 운행할 때 우리 레일 사이의 측면을 마찰을 파괴해서 내측 레일의 궤간을 넓힙니다. 그죠? 어떤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이 레일의 굵기가 똑같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해서 커브를 그린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가다 보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안쪽을
조금 이렇게 넓게 우리가 벌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넓게 한다는 얘기고요. 바깥쪽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내측을 넓힌다. 과연 그러면 얼마만큼의 우리 요거를 넓힐 거냐고 찾는 것은 우리 뭡니까? 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확도. 그죠? 확도라고 얘기를 한다. 자, 우리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슬랙이라고 얘기를 하죠. 슬랙.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이거 발음까지 기억을 다 하셔야 돼요. 우리 뭐라 합니까? 슬랙이라고 나오도 한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S라고도 표시를 한다.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S에 대한 부분, 우리 8R분의 뭐 L제곱, 뭐 이런 공식 하나 외우고 계신 거 있을 거예요. 8R분의 뭐라 한다? L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A라고, R은 거기 나와 있는 우리 뭐라 한다? 곡선의 반지름을 한다. 아마 이런 것들이 알고 계신 부분들이 공식이 하나 있을 겁니다. 뭐 계산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그래도 기억은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안쪽을 넓힌다. 그죠? 이렇게 기억을 하셔서 염두골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리 여기 보면 고도라고 돼 있죠. 이건 우리가 뭐죠? 영어로 얘기하면 이거는 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켄트. 그죠? 고도. 그러니까 우리 아까처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커브를 둘 때는 뭐죠? 원심력에서 바깥으로 쏠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깥으로 쏠리는 걸 막기 위해서 바깥으로 뭐죠? 높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평범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바깥쪽을 높여서 이렇게 곡선권을 돌아간다. 그죠? 그래서 과연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갖다가 우리가 올릴 거냐, 그걸 계산하는 것을 우리 여기 뭐라 한다고 했죠? 고도, 켄트라고 한다. 그렇게만 기억을 좀 해주세요. 여기서 답은 확도입니다. 슬랙. 답은 3번이다. 그렇게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5번 가보겠습니다. 5번. 자, 5번입니다. 자, 삼성 유도전등기의 속도 제어 방법이 아닌가. 우리 크게 세 개죠. 여기 주어지면 극수, 그 다음에 주파수, 전압제어법이 있습니다. 속도 제어법이요. 여기 2차 저항 제어법. 2차란 말 들어가면 얘는 농형이 아니라 얘는 뭐가 되죠? 우리요? 권선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2차 저항 제어법 또는 2차 임피던스 제어법 뭐 이런 말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뭐 들어갔어요, 우리요? 2차란 말 들어가 있잖아요. 2차 저항.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2차 저항이 증가하면 슬립이 뭐 한다 그랬죠? 증가한다. 슬립이 증가하면 우리 기동 토크가 뭐가 되죠? 기동 토크 뭐합니까? 증가하고 기동 전류는 뭐 한다? 감소한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뭘 하는 거죠? 비대추이라고 한다. 비대추이. 전부 다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는 이런 특징들은 전부 다 우리여서 권선형에서 나온다. 이렇게 하면 기억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차란 말 들어가 있는 것만 잘 기억하셨어도 이게 농형이 아니라 권선형 속에 들어가 있었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 충분히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번 문제도요. 그렇게 뭐 어렵구나 그러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자, 이 정도 나온 문제는요. 충분히 여러분들 찾아서 답을 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은 답이 몇 번이라고요? 4번이었습니다. 자, 6번 찾으러 갑니다. 6번. 자, 전원전압이요. 100V엔 단상 전파입니다. 전파인데 뭐가 들어갔냐면 제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SCR을 이용해서 우리 풀었다. 사이드셀을 이용해서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직류전압. 자, 우리 일반적인 제어가 아니는 우리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이용한 거에서는 0.452 그죠? 그 다음에 전파일 때는 뭐가 됐죠? 0.92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일반적인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였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데 여기는 뭐죠? SCR 이용한 거예요. 사이리스트. 그때 여기 제어는 여기로 오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 ED는 0.452에다가 가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우리 제어각인 알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전파로 오면 ED는 똑같습니다. 0.92 해놓고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이렇게 그렇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다이오드를 이용했을 때 여기 나오는 직류전압. 여기 사이리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 관련된 요 세타와 관련된 제어가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거 됐을 때 여러분들 거기 주어진 형태.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점호각이라는 것이 뭐죠? 30도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전파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로 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0.9에다가 2가 뭔가요? 요겁니다. 2요. 교류전압이에요. 시력값. 그래서 100. 자, 우리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의 알파. 여기 점호각. 그죠? 여기 있네. 30도. 여기다 계산하시면, 합치시면, 금방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답은 얼마 나오냐면,
근사치로해서 우리 84 나온다. 여기 나오는 이 값들이 전부 다 근사값들이에요. 딱 떨어진 값들이 아니다. 앞에서 유도가 돼서 나온 결과들이 있는데 어차피 이 값들이 근사값입니다. 그러니까 딱 떨어진 값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앞에 이게 붙어서 나오는 경우인데 이게 없더라도 우리는 그냥 거기서 준해서 비슷한 값 찾으시면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요. 우리 6번이었습니다. 6번. 자, 7번 갑니다. 자, 유도 전등기의 동기 속도보다 높은 속도에서 발전기를 동작을 시켜서 발생된 전력을 우리 앞쪽으로, 그죠? 크게 나와 있는 전압을 다시 다 소비해 버리는 거죠. 그죠? 소비하고 남는 전압이 있거든요. 그걸 다시 입력측으로 다시 되돌려서 그걸 포함해서 전력을 포함해서 또 다시 뭐 합니까? 우리가 제어예율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큼 낭비하지 않고 다시 우리 재활용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제동을 뭐냐면 회생제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회생제동 나오면 시험 문제 또 이런 게 나와요. 가장 우리 뭐하다? 경제적이다. 그죠?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형태는 이제 와전류 제동까지 나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역전, 발전, 회생 제동이거든요. 이거 하나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발전 제동은 우리 뭘 이용해서 우리 저항을 연결을 해서 저항을 연결해서요. 저항에서 발생하는 열이 있습니다. 주울력. 그 열을 이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제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효율 면에서 보면 거의 바닥입니다. 아주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용 안 한다가 아니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자, 그러면 역전제동. 여기 나오는 역전제동 있죠? 또는 우리 다른 말로 역상제동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라고 하냐? 영어로 얘기했을 때 우리는 플러깅이라는 말로써 주어집니다. 자, 이거 뭐냐면 말 그대로 회전을 반대로 회전을 합니다. 자, 보편적으로 우리가 우리 전동기가 이렇게 해서 A상, B상, C상에서 A, B, C로 회전을 하는 이런 회전 방향이 있는데 자, 지금 유사시 급합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멈춰야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한 상은 그대로 두고요. 요것만 바꿉니다. 그러면 반대 방향에 회전력이 발생해요. 토크가 발생하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예를 들어 생각해보시죠. 시계 방향으로 흐르던 전동기가 갑자기 반대로 돌면 어디죠? 아무래도 확 급정,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는 뭐 할 때 이용되는 거냐면 급정비시. 자, 이제 당장 빨리 멈춰야 됩니다. 뭐 다른 건 다 다른 어떤 부작용이 있다 이런 건 다 내버려 두고 일단 뭐예요? 상황이 일단 멈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부수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부분은 다 뒤로 넘기고 최선의 목적이 뭐다? 우리는 요거 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동기가 오른쪽으로 회전하다 갑자기 왼쪽으로 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아무래도요.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다 감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요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가 있다는 뜻이죠. 자, 7번은 그렇습니다. 자, 8번 가볼까요? 자, 8번에 대한 문제는요. 광속이 주어져 있고요. 자, 여기서 뭘 구하냐면 피더를 구하라고 됐네요. 피더요. 그래서 광속 발사한다고 피더. 자, 우리는 파이분의 R이라고 주어져 있는 식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피더 B를 구하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냐면요. 이런 어떤 형태가 우유빛 유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에서 우리 광속 발산도를 우리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광속 발산도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광속 발산도 R은 우리 기본적으로 뭐죠? A분의 F거든요. 자, 그죠? 자, 거기 형태를 보시면 자, 거기 보시면 자, 조명기구를 사용해서 우리 4제곱미터 우리 거기 보시면 면적이 주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주어져 있습니까? 4라고 주어져 있어요. 어디 있나요? 4가 여기 있네요. 4제곱미터. 그죠?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4. 자, 이때 F인데 이 F를 구하러 가야 됩니다. 자, 근데 F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5천 루멘에 이게 5천이 들어가는 것이야. 좀 보셔야 돼요. 여기 효율이 뭐라고 돼 있나요? 80%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5천 루멘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되는 뭐만 나온다고요? 80%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천에다가 곱하기 뭐가 되는 거죠? 0.8을 해야 됩니다.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우리 형태에서 여러분들 따져 있는 이런 부분들을 안고 갔을 때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000 루멘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뭐가 있냐면요. 투과율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효율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뚫고 나오는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투과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계산해 본다고 하면 결국 하나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또 뭐가 있어요? 뚫고 나오는 우리 뭐죠? 투과율은 요만큼밖에 안 나옵니다. 효율에다가 투과율을 또 곱해놨어요. 그죠? 그게 우리 실질적인 우리 뭐죠?
광속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좋아질 때는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신다고 하면 답은 얼마 나오냐면요. 3200 여기죠. 3200이 아니라 4분의 3채이니까 얼마 나옵니까? 800이 나오겠네요. 800. 자, 그럼 요거 이제 구해놨으니까요. 자, 우리 구해놨으니까 이 부분 가면 되겠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이 형태를 보신다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답 찾는 게 이렇게 뭐 어렵거나 그러진 않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해 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이 800에다가요. 파이니까 3.14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8하고 3을 나누는 거니까 대충 보면 계산해도 우리 2 얼마 나오죠? 3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9가 3을 넘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200 얼마가 나올 거라는 얘기죠. 얼마인지는 몰라도 답은 이렇게 찾아가자. 자, 그래서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피도 계산하는 이 부분 255 답을 찾아갔습니다. 자, 확인하시면서요. 여기 거 좀 잘 좀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요. 자, 생각보다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번이라도 좀 풀어보셨어야 이 문제에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9번 갑니다. 실내 온도가 있나요? 조도 계산에서 조명률 결정에 영향을 미쳐. 그죠? 우리 조명률의 결정 미치는 거. 기구, 당연하죠. 그죠? 반사, 실지수. 요거하고 좀 거리가 멉니다. 감광보상률은 뭐하고 연관된 거죠? 우리요? 유지율, 그죠? 뭐 보수율 이런 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죠. 감광보상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얼마큼 광원이 줄어들 거를 대비해서 우리가 여유를 두는 그런 정도를 나타내는 것도 감광보상률이지. 여기서 조명률하고는 우리 조명률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요인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고는 해야 되겠죠. 참고는. 그죠?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9번의 답은요. 4번을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4번이요. 자, 10번 갑니다. 자, 우리 열전대 하면 답은 금방 나왔을 것 같아요. 뭐 열전대 하면 뭐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제비 효과네요. 그죠? 자, 우리 제비 효과는 뭐죠, 여러분들? 자, 서로 다른 온도를 가했다는 얘기죠. 열을 가한 거죠. 금속이 다른 금속입니다. 서로 다른 금속에 온도 차를 둔 거죠. 그랬더니 이런 석 안에 뭐가 흐르죠? 전류가 흐르냐. 그죠? 그리고 또 뭐죠? 유기기 전력. 결국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기전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 하냐면 지혜배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우리 여기 나와 있는 펠트 효과는요. 똑같죠? 똑같이 서로 다른 금속이 있어요. 자, 이번엔 아까는 뭘 가한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가한 거죠. 서로 다른 온도를 가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여서 우리 기전력과 전류가 흐르는 현상이 나중에 발생한 현상이고, 자, 이번엔 뭐냐면요. 서로 다른 금속에 전류를 흘립니다. 몇 분죠? 전류 흘렸어요. 그랬더니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요 접합면 있잖아요. 요 접합면에서 전류의 방해에 따라서 열이 발생을 하거나 열을 뭐죠? 흡수하는 현상이 생기더라. 그죠?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 뭐라 하나요? 여기 주어져 있는 펠티의 효과를 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온도 차이에서 열 기전력이 생긴다. 그런 부분에 의해서 우리 뭐란다? 재배 효과를 한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게 10번이었습니다. 10번. 자, 11번 가볼까요? 자, 방전등의 일종으로서 빛의 투과율이 크고 단색깔입니다. 그죠? 황색이 나오고요. 안개 속을 잘 투과한다. 그래서 터널 등에 설치를 많이 하는 등. 그 무슨 등이죠, 우리요? 나트륨 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트륨 등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연색성이란 말이 나면 연색성은 가장 떨어지는 등이다. 그죠? 연색성. 연색성은 뭡니까? 어떤 조명을 켰을 때 원래 여러분들 보시면 제 옷 색깔이 어떻게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이 색깔이 원래 가진 원래 이 색이 와이셔츠의 색이 원래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이 등을 켰을 때 이 파란색이 원래 그대로 나와야 돼. 근데 이걸 키면 이 색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원래 나오는 거를 연색성이라고 한다. 근데 원래 색이 안 나오니까 연색성이 어떻다고요? 나쁘다는 뜻이죠. 그죠? 가장 좋은 거는 연색성이 가장 좋은 거는 우리 형광등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형광등이 좋은 서열 한 2위 정도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건 아니지만 거의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형광등이 좋은 편이다. 거의 뭐 백열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 이 부분이요. 우리 11번이었습니다. 11번. 자, 12번 갑니다. 12번. 다음 중 배전반, 분전반의 함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함. 자, 여기도 개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외워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1번 해볼까요? 반의 우리 분전반, 그죠? 반의 옆쪽 또는 뒤쪽에 설치하는 분배전반의 사용 덕토는 강판제여야 된다. 맞습니다. 자, 2번 난연성 합성수지.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형태를 보면 합성수지가 나와요. 그리고 또는 뭐죠? 강판제가 나옵니다. 그죠? 강판제. 자, 이 두 개에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숫자요. 자, 그래서 강판제일 때는 몇 mm고요? 1.2mm고요. 합성수지일 때는 1.6mm가 아니라 1.5mm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리네요. 숫자는 살짝 바꿔놓고 치사하게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아느냐 하고 물어보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이 나왔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굉장히 반복해서 여러 번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예요.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거가 삭제가 돼서 없어졌어요. 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이제 개정된 부분이 아주 많이 복잡하면 여러분한테 이런 것들 정리 안 하셔도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할 거예요. 왜? 내용이 워낙 많으면, 그리고 외우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으면. 근데 이거는 끼어 들어온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에서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우기는 더 편한 거죠.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3개가 있어서 시험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자, reinforced 해자. 우리 LP 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reinforced. 줄여서 우리 뭐라 한다고요? LP 해자라고 한다. 자, 이거는 어떤 종류의 해자인가? 이거는 전설 지지하기 위한 지지 해자입니다. 그죠? reinforced. 그죠? 여기 나온 LP 해자라고. 가끔가다 LP 해자, LP 해자 이렇게 나오고요. reinforced예요. 약자를 써서 우리는 LP 해자를 뺀다. 자, 그래서 선로를 우리가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해자다. 역할은 뭐 딴 거 없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자, 요게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등에 관련된 게 사실 시험 문제가 반복해서 똑같이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이렇게 처음 나오는 듯한, 나와도 어떤 내용을 한 부분을 딱 끄집어서 이걸 약간 틀어서 나오면 여러분들 굉장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이 등에 대한 특징이에요. 보편적으로 이런 것도 이제 한 문제 정도가 튀어나오거든요. 한 문제가. 그렇죠?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나왔을 때 조금 한번 문제하고 답이라도 체크를 좀 해놓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할로겐 전구의 특징이 아닌 거. 휘도가 낮다. 그 다음에 충격이 강하다. 광속이 좋다. 연색성. 아까 연색성 한번 했었죠. 연색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휘도가 낮은 게 아니라 휘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휘도가 높다는 얘기는 단점이에요. 휘도는 눈부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휘도가 높다는 얘기는 눈부심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단점이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놓고 계세요. 할로겐 램프는 휘도가 높은 편이다. 연색성은 좋다. 그러니까 연색성이 좋다. 그죠? 기억하셔야 돼요. 아까 연색성이 나쁘다. 무슨 등이었죠? 아까요? 나트륨 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비교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외워 놓으셔야 돼요. 자, 15번 갑니다. 15번요. 자, 이 문제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두어 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뭐 이게 뭔지 KS 무슨 규격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 이것까지 해서 외우지. 이거 이제 새로 끼어 들어온 규격이거든요. 하나 좀 외워놓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피해 침해 재료로 테이프형 단선 형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경우 최소 단면적 우리 얼마짜리 쓴다고요? 70짜리 쓴다. 그죠? 이거 하나 외워 놓으셔야 돼요. 뭐예요? 새로 끼어 들어온 규정이 돼서, 그러니까 규정이니까 그대로 하나 뭐 계산하는 부분도 아니라 그냥 하나 외워 놓고 넘어가자. 그죠? 뭐의 재료입니까? 피해 침해 재료로서 테이프형 단선 형상의 알루미늄을 사용할 때 우리 최소 얼마 이하한다고 그래요? 70 스퀘어를 사용한다는 거. 최소 단면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5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16번 가볼까요? 자, 우리 가공 배전설로 경환철에 폴리머 현수 해자를 결합하고자 한다. 폴리머, 그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폴리머 해자. 그러면 이 경환철과 폴리머 해자 사이에, 그죠? 여기 뭘 들어가야 돼요. 경환철과 폴리머 해자 사이에 들어간다. 폴리머 현수 해자 사이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 뭡니까? 아이시크라고 합니다. 그죠? 이거 하나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뭐라 한다고요? 아이시크라는 걸 이용해서 두 개를 갖다 뭐죠? 결합을 시킨다는 걸 이것도 하나 외워 놓으셔야 돼요. 아이시클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7번 갑니다. 자, 절연의 종류와 허용 온도가 뭐가 되죠?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거기에 주어져 있는 형태를 여러분들 아마 좀 많이 외우셨을 것 같은데요. Y
자, 이거죠. 자, 종류가 우리 절연의 종류가 이렇게 있어. Y종, A종, E종, F종, 그다음에 S종, C종 이렇게 쭉 있어요. 그다음 허용 온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허용 온도 몇 도부터요? 90도, 10도. 자, 이게 뭐가 되죠? 15가 올라옵니다. 105. 여기도 뭐죠? 15가 올라옵니다. 그럼 120. 뭐가 올라왔죠? 10. 15, 15, 10, 25, 25로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는 130. 여기 뭐죠? 25. 그러면 155입니다. 아까 뭐로 한다 그랬죠? 25로 한다 그랬어요. 15, 15, 10, 25, 25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180이 되고요. 여기는 180. 뭐가 된 거죠? 초과. 자, 이거를 이렇게 외우시면 잘 안 외워집니다. 그죠? 외우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거, 꼭 영어처럼 되어 있는 스펠링이라고 되는 것은 YAEB, YAEB, FHC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90에서부터 시작해서 15, 15, 그 다음에 10, 25, 25씩 증가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찾아볼까요? 자, 잘못된 거네요. A, 얼마인가요? 105, 맞네요. E,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120, 맞네요. 자, B, 130 맞네요. H, 어디 있으면 여기 있네요. 틀렸죠? 이거 뭐가 되죠? 180. 자, 이렇게 답을 요 17번을 답을 찾는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인하시면서요. 자, 이런 부분들 나오는 것은 좀 답을 얼른 확인하셔서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 이런 것들은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 갑니다. 이거 어려웠을 겁니다. 지선 밴드. 그죠? 지선 밴드라는 게 뭐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우리 여기 주어져 있는 지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 지선을 고정하는 뭐가 있습니까? 밴드가 있어야 돼요. 딱 고정을 시켜주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오는 지선 밴드에 대한 규격. 처음 나왔어요. 뚱딴지 같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답은 4번입니다. 체크 한번 해봅시다. 150, 203, 180, 240, 그 다음에 200에 260 주어져 있고요. 자, 240에 거기 주어져 있는 300째 넣고 250에 311입니다. 그죠?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낼 게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거 맞으신 분들 아마 없을 거라고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선을 고정을 시켜주는 밴드, 규격에 대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가 처음 한번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답이라도 한번 혹시 모르니까 답이라도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자.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자, 19번 갑니다. 자, 이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두 문제가 18번, 19번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자, 석유류 등의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에 저목내 전기 설비를 시설하고자 할 때 사용 가능한 이동 전선. 요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설비 기준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건데, 근데 설비 기준에서 이런 것들 다루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자, 우리 형태를 보면 이동 전선은 접속점이 없다고 한다. 사용 가능한 이동 전선. 여기 좋죠. 하나 좀 외워놓으시죠. 고무조련, 그다음에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캡타이어 케이블입니다. 그죠? 지금 길죠?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캡타이어 케이블. 그죠? 요것만 다 규격은 다 똑같은 거니까. 자, 하나만 기억해 놓죠. 그죠? 고무절연, 클로로프렌 뭐죠? 그냥 케이블이 아니라 캡타이어 케이블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셔서요. 답을 좀 체크를 한번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안 나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냥 이 정도 해서 답 체크해놓고 넘어가죠. 아마 다음에 나오면요. 똑같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혹시라도 튀어나오면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20번 가볼까요?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20번. 자, 점유 면적이 좁고 운전 보수가 안전하여 공장 및 빌딩 등의 우리 기본적인 건물들이 있으면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 다 이걸 이용합니다. 뭐냐면 우리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캐비넷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캐비넷 형태로 딱 돼 있어서 이 형태를 보면 자, 여기 나와 있는 문을 딱 열면 쫙 열면 거기에 슬롯처럼 쫙 꽂혀가지고 그 제어 형태로 돼 있는 그런 배전반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폐쇄식 배전반이 없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영어로 돼 있는 게 우리 뭡니까? 큐비클이라고 합니다. 큐비클. 그죠? 자, 요게 큐비클이라고 안 나와니까 우리 뭐라 그러죠? 폐쇄식 배전반이라고 나오니까 기억하셔서 우리 기본적인 우리 아주 큰 건물 말고 웬만한 건물들은 전부 다 이렇게 형태가 전부 다 뭐를 이뤘다고요?
폐쇄식 배전막 큐비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답 찾는 데 있어서는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 이런 것들 좀 외워놓으시면 여러 번 나왔어요. 우리 큐비클 또는 한 번 이렇게 나왔다, 한 번 이렇게 나왔다. 똑같은 말이다. 그죠? 이거는 영어로 해놓은 거고요. 큐비클.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번역 아니지만 번역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들 이렇게 해서 20년에 시행이 됐던 우리 형태, 우리 3회입니다. 3회에 대한 전기 응용 및 공사 재료에 대한 우리 3회에 대한 문제, 20문제를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거하시고요. 우리 다음 강좌에서 또 뵙기를 하고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거하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